추운 여름이 지나 날이 시원해지면서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네요. 가을 하면 붉은색 단풍나무와 노란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신가요? 가을을 맞으면 오늘도 저희와 라디오와 함께 아이유 가을 아침 노래를 들으면서 2024년 9월 라이브러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동화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이번 목적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동화죠. 가족들이 함께 만든 커다란 순무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어느 화창한 봄, 한 가족은 모두 힘을 모아 순무씨를 심었어요. 아빠는 수박만한 구덩이를 파고 엄마는 흙과 비를 넣었어요. 남동생은 씨를 뿌리고 누나는 흙을 덮었어요. 며칠 후 20삭이 났어요. 내가 물을 줄게. 순무싹 이런 게 중에 한 개만 남기고 뽑을 거예요. 나는 잡초를 뽑아야겠어. 헬가, 화이팅! 멋진 순물을 만들어줘.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순무를 키웠어요. 흙 속에서 순무는 자라고 자라서 아주 커져서 가족 모두가 모여 순무를 뽑았어요. 아빠가 마지막 순무를 뽑았어요. 어라? 이 녀석 끄떡도 하질 않네. 여보,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커다란 순무는 기우뚱할 뿐 뽑히지 않았어요. 저도 도울게요. 그래. 아빠, 엄마, 누나, 남동생이 열심히 뽑았지만 뽑히지 않아 다 같이 힘을 모아 순무를 잡아 당겼어요. 영차!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잡아당기는 거다. 자, 하나, 둘, 셋. 영차! 우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드디어 커다란 순무가 뽑혀서 오늘 저녁은 커다란 순무로 만든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아빠는 수프와 빵을 만들고 엄마는 주스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누나와 남동생은 상을 차려서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는 순무 잔치를 벌였답니다. 순무가 이렇게 뽑기 힘든 채소인지 몰랐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를 배웁니다. 가족이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을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요.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동화 30년의 천사라는 뜻이 순말락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혼자 7아이를 키우며 가난하게 사는 엄마가 있었어요. 흉년이 든 어느 해 겨울도 나기 전에 식량은 금세 떨어졌지요. 엄마, 우리는 벌써 며칠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맞아요. 밥 주세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밥. 날마다 허약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그저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힘이 너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엄마가 나섰지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커다란 가마솥을 꺼내 물을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헛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밀을 얼른 집어 솥에 넣었지요. 엄마,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얘들아, 이제 고기를 넣고 끓이면 된단다. 엄마는 아이들 몰래 작은 돌멩이들을 가마솥에 넣었어요. 아이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에 들었고 엄마도 밤새도록 밀죽을 젓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요. 어머, 깜빡하고 잠들어 버렸네. 내 죽! 잠에서 깬 엄마가 가마솥을 열었을 때 죽 위에서 빛을 뿌리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과 밀밖에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단맛이 날 수 있을까?
선사님들 정말 감사해요. 얘들아,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와, 수말약이다. 엄마 고마워요. 이 음식을 사람들은 30명의 천사라는 뜻인 스말약이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옆집에도 가져다 주자.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야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거야. 네네네. 옆집에는 제가 갈게요. 그럼 앞집에는 제가 갈게요. 그래.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맛있는 스말약을 만들어 서로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후 이웃들과 스말약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한 계절 동안에 7개의 다른 가마솥에서 만든 스말약을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어요. 이처럼 스말약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나누어 주고 또 봄이 왔다는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네요. 네, 다음 동화는 캄보디아의 놈 반쪽입니다. 놈 반쪽. 갑자기 궁금해지죠? 얼른 들어볼게요. 옛날 호숫가에 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땅은 항상 물로 차 있어서 쓰라우 위어밖에 재배할 수 없는 곳이었지요. 물속에서는 잘 자라는 쌀이지만 빛깔이 좋지 않고 단단했어요. 이 쌀로 밥을 지으니 너무 맛이 없어요. 여보, 이걸 어떻게 먹지요? 그럼 여보, 쌀을 국수로 만들어서 먹는 건 어떨까요? 오. 부부는 고민하다가 국수를 만들어 보았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고 먹기도 편해요. 진짜 그러네요. 이 국수를 생선 국물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잡은 물고기요. 거기에다가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국물을 만드는 거죠. 젓갈을 한번 넣어봐요. 훨씬 맛있을 거예요. 남편의 말대로 국물을 만들어 국수에 넣어 먹었더니 전보다 훨씬 맛있어졌어요. 농부 부부는 자신이 발명한 국수를 놈시사이 쓰라우위어라고 불렀어요. 그 후로 부부는 이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시간이 흘러 부부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젠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요. 여보, 우리 농사 대신 국수를 만들어 파는 건 어때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농부 부부가 만든 국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공주가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공주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손으로 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유머, 저기 사람들이 먹고 있는 길쭉길쭉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뭐야? 이 마을의 농부 부부가 발명한 음식이 놈시사이 쓰라우위라고 한답니다. 맛이 궁금한 공주는 유모에게 국수를 먹어보게 했어요. 아주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아무리 맛이 있어도 손에 묻히며 먹기는 싫은데. 나에게 국수를 먹여줘.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든 부부에게 커다란 상을 내려야겠다. 공주는 노부부에게 금과 비싼 물건을 주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에 돌아온 후에도 늘 그 국수가 생각났지요. 어머니, 유머가 먹여준 그 국수를 먹고 싶어요. 공주 자꾸 그 음식만 찾고 다른 건 먹지라느니 큰일이구나. 유모. 네? 유모가 먹여준 그 국수 직접 만들어서 먹이도록 하거라. 왕비님, 그 음식을 어떤 노부부가 만든 것이에요. 저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노부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 뒤로 노부부는 왕궁에 들어와서 매일 공주를 위해 국수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노부부가 발명한 국수를 놈시사이 쓰러위어라고 부르지 않고 유모가 먹여준 국수라는 뜻으로 놈순원 반쪽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서 유모가 먹여주는 국수 놈 반쪽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공주가 그렇게 먹었던 캄보디아의 전통 음식 놈반죽을 저도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통화도 어떠셨나요? 러시아의 가족, 협동이 돋보이는 고다랑 순무, 우즈베키스탄의 행복을 나누는 수말락, 캄보디아의 먹여주는 국수, 놈반죽까지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담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감이 가고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김은혜님 신청곡 마음무 플러스의 댕댕. 노래를 듣고 게스트와 함께 동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각자 시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각국 각색 손님들과 함께 차 한잔하는 시간. 이름하여 각차시. 이번엔 신당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3학년 김은혜님, 고마워요. 손 흔들어 주시네요. 2학년 말리카님, 안녕하세요. 1학년 김지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좀 봐주시죠. 자, 김은혜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신당중학교 3학년 김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할 말 없고요. 저는 배구부이고요. 주장입니다. 오! 배구부 주장이었군요. 그 다음 말리카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신당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말리카입니다. 네. 다른 또 소개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네, 저도 배구부입니다. 배구부입니다. 네, 김지훈님. 안녕하세요. 저도 신당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배구부예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배구부네요, 그죠?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세 분과 함께 낭독한 동화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러시아의 동화 가족들과 함께 만든 고다랑 순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동화에서 고양이, 쥐 같은 동물들이 나와서 순무를 뽑았는데요. 이거는 좀 다르네요.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등장인물이 할아버지, 할머니, 소녀에다 강아지, 고양이, 쥐까지 나와요. 이렇게 모두 다 도와주고 잔치 같은 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럼 동화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나요? 네, 원작에는 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아무래도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강아지, 고양이 힘을 줘서 거의 뽑힐 때쯤에 쥐가 나오는데 뽑고 나서 쥐가 내가 힘 제일 세네 하고 얄밉게 자랑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렇군요. 쥐가 네. 내가 제일 힘이 세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이 동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제 자기 전에 동화로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대부분 엄마가 들려주는 잠자리 동화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만약 은혜님이 동화의 주인공이라면 순무 말고 어떤 재료를 뽑아보고 싶나요? 저는 감자요. 감자? 네, 감자는 활용성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에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와, 그렇게 말하니까 요리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감자 요리 잘하는 거 있어요?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러시아 요리인 퓨레가 제일 쉽고 제일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삶은 감자를 으깨서 만드는데 우유와 버터를 넣을 수 있고 간을 해서 먹어요. 맛은요? 부드럽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군요.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저도 옛날에 먹어본 적 있어서. 음. 이 동화에서는 협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혜 씨는 기억이 남는 가족과 협동해서 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6살 터울에 오빠가 있어요. 옛날에는 만나면 자주 싸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은 러시아에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만큼 큰 명절이라서
그때 엄마가 선물을 고른다고 같이 청소기를 산 기억이 나요. 아, 둘이 돈을 모아서요? 네. 오, 대단하네. 협동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세 분 모두 배구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배구부라고 그랬죠. 배구. 네네 맞습니다. 네. 배구도 각자의 포지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포지션을 하시는 거예요? 김은혜님. 저는 포지션이 두 개예요. 공격수거나 센터를 하고 있어요. 오 멋지시네요. 그럼 말리카 씨는? 저는 아직 정해진 포지션이 없어요. 여러 포지션을 경험하며 제게 맞는 포지션을 찾고 있어요. 아직은. 그럼 김지은 씨는? 정해졌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딜라인이에요 일단. 아 딜라인. 아직 열심히 해야 됐구나. 그렇죠? 네. 아, 네. 찾아내겠죠. 네. 그죠? 근데 아까 김은혜님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두 개였잖아요, 그죠?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두 개가 되는지? 제가 원래 계속 공격수만 해왔다가 이제 저희가 방학 때 연습을 좀 자주 했는데 이제 이틀 남기고 나서 선생님께서 너 센터 좀 서봐라 하셔서 네 하고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센터 섰던 친구들 때문에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그걸 다 풀고 하니까 선생님이 되게 든든하다 하시고 그래서 센터도 맡게 됐어요. 오, 대단한데요. 너무 멋지네요, 어. 친구는. 근데 왜 지금 신당 중학교에 같은 배구부인 거죠, 그죠? 그렇죠. 세 분 엄청 친하겠는데요? 어때요, 은혜님?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 얘기 들어봐야 되겠구나. 말리카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친하긴 한데 그래도 배구 할 때는 별로 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요. 그냥 이 선배가 뭔가 있어서 그런가? 어색해요.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아, 약간 그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 2학년이 보는 입장이 그렇다, 그죠? 1학년이 보는 김지은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다 친하다고 보는데 약간 수업할 때는 뭔가 그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약간 수업도 해야 되고 배구 쌤 말도 잘 들어야 되긴 하다 보니까 끝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배구 하는 도중에는 약간 친한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저 변명해도 돼요? 제가 변명할 게 일단 배구는 운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니까 조금 더 이제 깐깐하게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떨 때 저희 선생님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대신 공을 던져주거나 훈련시킬 때도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선배는 선배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나와서는 그 우정 편지 말기를.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동화 수말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리카님, 혹시 그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읽어본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읽은 거라 잘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그럼 보통 언제 먹어요, 이런 거? 수말약은? 이거는 봄에 먹어요. 봄에 먹어요? 네. 봄에 그냥 먹어요? 뭐 봄에- 특별한 날에 먹는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봄이 온다는 뜻으로 해 먹어요. 여기서 봄에 제가 온다는-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네. 저도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우미다 씨. 네. 네. 수말약은 원래 우리나라 3월 달에 큰 명절이 있어요. 3월 달에? 네네, 3월 달. 그때는 수말약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만 만드는 시기고요. 다른 데는 별로 안 만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3월 달에만 만들 수 근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봄에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봄 명절이 있어서 큰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나우루즈라고 하거든요. 그때 뭐 어? 설날 같은 그런 맞아요. 의미예요? 네네. 아. 그때 봄 났다고 이제 나물도 많이 있고요. 그때는 만 만드는 음식이에요. 그 맛이 어때요? 맛이는 고소하고 약간 초콜릿처럼도 생기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설탕을 안 넣어도 진짜 달달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화처럼요? 네네 맞습니다. 그 그거는- 천사가 진짜 찾아와서 단맛을 넣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설탕을 안 넣고 근데 먹을 때는 진짜 달달하고 너무 아, 맛있어요. 그렇구나. 말리카님도 드셔보셨어요? 네, 어떤 맛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맛인데 어. 일단 제 입맛엔 안 맞은 것 같아요. 달달하고 되게 맛있다 그랬는데 스말약 그 말리카님은 달긴 달죠. 근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제 입맛엔 안 맞았어요. 그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도 있어요. 아. 수마락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몇 음. 명이. 아니 그게 집마다 좀 맛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만드는 맞아요. 그거에 따라 좀 네네 다르나요? 맞습니다. 이제 음. 집마다도 사람마다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보통 수말락을 어르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네네 젊은 사람들이 잘 못할 것 같아요. 많이 아. 힘도 들어가야 되고 또 방법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할머니들이 아니면 마을에서 있는 나이 많은 이모들이 모여가지고 수말락을 만들어요. 아. 또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키면서 만들면 더 맛있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네네네. 그렇죠? 잘못하면 맛없어요. 맛없어요. 네네네 진짜요. 달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혹시 수말약 먹으면서 같이 먹는 음식이 있나요, 말리카님? 음식은 없고 응. 리포 슈가라는 응. 빵이랑 응. 같이 먹어요. 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쌀을 안 먹으니까 음. 제일 대중적인 리포 슈가 빵을 아침, 점심, 저녁마다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네. 그럼 혹시 그 화덕이 집에 있다든지 뭐 그런가요? 네,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리포 슈가를 만들 수 있는 화덕을 만들어 놔요.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그 동화에 보면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수말약을 만들었잖아요. 혹시 이 수말약도 가난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냥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이다 보니까 모든 가정이 먹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말약 시간하고 정성하고 엄청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명절 때 근데 이걸 먹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에서 꼭 내려오는 음식 같아서 꼭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드는 음식이라서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거 지키고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 책에 보면 아까 들려준 이야기에 보면 돌멩이도 넣잖아요. 네네. 그죠? 그 돌멩이 넣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알아요, 말리카니? 제가 아는 건 아닌데 어. 들었는데 그걸 넣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보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봤는데 어.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소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랬구나. 네. 근데 돌멩이 크기가 얼마나예요? 먹다가 실수로 약간 삼키거나 씹다가 이빨도 빠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나도 궁금하네. 그래요. 어때요? 돌멩이 크기는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는 그냥 보통 크기인 것 같아요. 약간 500원짜리 500원? 네네. 500원짜리면 크잖아. 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니요. 크죠? 삼킬 때 먹을 때는 조심하고 먹어야 돼요. 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먹기 전에 밑에를 보고 돌을 옆으로 놔두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 나오면 이제 행복하는 순간이죠. 약간 앞으로 제가 미루는 소원이 잘 될 거예요. 아니면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믿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시면. 물론 뭐 솥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네. 아까 가마솥 같은 데다가 돌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몇 개 정도 넣어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10개, 15개, 20개 정도를 넣어요. 그걸 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일부러 나눠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요리 만들 때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옆집 사람들한테 뭐 가족 사람들이 그릇을 줄 때 알아서 주는 거예요. 이제 운이 좋아하는 사람만 돌이 있는 거지. 꼭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2개,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어떤 아예 사람 못 받을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돌 받아왔어요? 네, 많이 받아봤어요. 오, 진짜? 네. 소원을 빌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이루어지는 저 소원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돌 씻어서 넣어요? 그냥 넣어요? 씻겠지. 맞아요. 않을까요? 씻어야죠.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깔끔하게 씻고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게 음식이 아깝잖아요. 그럼 버릴 수 하나만 있으니까 더 먹어도 그래서 돼요? 깔끔하게. 아니 그럼 그 돌은 어디에서 뭐 주워 오는 거예요? 저 그거 아니면- 하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네. 그게 궁금해졌어. 우리나라는 이제 집 옆에 보통 작은 강 말고 이렇게 작은 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냇가 물이 같은. 네, 냇가 어, 같은 거 어.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일부러 깔끔한 돌을 아, 주우러 애들이 가는구나. 주워서 씻어서 아. 놓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 수말약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아까 소원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우리 게스트들의 소원이 궁금해지네요. 소원을 말해봐. 은혜님. 일단 제 소원은요. 제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건데 지금 장래 희망이 대충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경찰 아니면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와 멋지네. 연예인도 되고 싶어서 지금 연습생 진행 중인데 잘 풀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연예인? 배우나 모델 쪽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오. 잘 될 것 같아요. 키가 오. 커서. 아니, 아니 주고 가. 모델로도 네. 진짜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연기는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아니요, 잘해요. 농담이었어요. 말리카님은 어때요? 네, 제 소원은 음. 배구 열심히 하고 엄청 잘하게 돼서 그 약 10일 뒤에 있는 대회에서 꼭 1등하고 싶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대할 거예요.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어. 앞으로 어른 돼서 멋진 예쁘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예쁘고 멋진 어른은 어떤 어른이에요? 착하고 음. 약간 도움을 많이 주고 힘든 사람한테 그런 어른.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말리카님은. 착하게 생겼으니까. 지연님은 아이고, 어때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소원이 생겼거든요. 제가 어제 소원이 생겼는데 약간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뭐 어때요? 저 바나나 우유 협찬 받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어제 제가 바나나 우유를 평소에 먹는 말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맨날 하루에 한 개씩 사 먹는데 네. 딱 어제 바나나 우유 샀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사 먹었는데 한 번 안 주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나 바나나 우유 협찬 받는 게 소원이야 이러니까 친구가 꿈도 꾸지 말래요. 왜 꿈을 꿀 수 있죠? 그 꿈만 한번 꿔볼게요. 아니 꿈꾸지 말고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지. 혹시나 모르잖아. 바나나 저기- 우유 사장님, 회장님 볼 수도 저 있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는데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그 인스타 그 DM 있거든요. 그 주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연락 주십시오. 다들 아마 꿈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지연님 또 다른 꿈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또 있군요. 근데 네. 제가 요즘 진로 쪽이 은행 쪽 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어요. 쉬울 것 같진 않은데 또 해봐야죠 뭐. 그렇죠. 해봐야죠. 도전해봐야죠. 먼저 대학교 졸업해야죠. 그다음에 너무 그죠? 많이 연습하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좋은 꿈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루어질 거예요. 응원할게요.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중학생이잖아요. 3학년, 2학년, 1학년. 요즘 관심사는 뭐예요? 너무 궁금하네요. 취미도 궁금하고. 은혜님. 저는 정말 좋게도 관심사와 취미는 똑같아가지고 요즘 운동이 취미고 관심사도 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에 운동 때문에 몸 컨디션이나 상태가 안 좋아져서 무슨 운동을 하길래? 저는 킥복싱이랑 배구하고 있어요. 킥복싱은 왜 해요? 미래 이제 경찰이 되려면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자격증 따려고 단증 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군요. 네. 도둑들이 조심해야겠다. 멋지다. 아니 키도 되고 하니까 되게 멋지다. 스타일도 너무 멋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할 얘기 있어요?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거요. 저희 배구부 부원한테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훈련을 하는데 얘네들은 어떨까?
아니면 또 제가 불편할까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배려심이 되게 이렇게 깊은 것 같아. 안 말- 불편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바로바로 얘기해줘요 그런 거. 말리카님은 어때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저는 관심사가 되게 빨리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에 또 배구에 잘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구만 보여요? 네. 어머, 이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네. 예쁘잖아. 아 괜찮아요. 안 그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왜 너무 싫어요? 아, 연애하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하기 싫어. 하라고 한 건 연애하- 아니었는데. 뭐 연애 괜찮은데 어. 또 지금은 배구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은 배구밖에 와, 안 보이거든요. 반기다. 배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정말. 김지훈님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있는 게 자꾸 뭐지 딱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네. 하나는 결정해야죠. 그래 그쪽으로 가야죠. 아니 뭐 관심이야.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저희 반 애들이요. 왜? 제가 최근에 반장이 되었는데 오 반장이 됐어요? 축하해요. 축하. 힘내야 축하. 돼요. 근데 왠지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들어요? 애들이 뭐지? 약간 이번 반 애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 아는 애들이에요. 거의 다 아는 애들이다 보니까 저를 다 잘 알기도 하고 저를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애들이 제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뭔가가. 우와 반장 맞네요. 그때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 쓰는 게 있었어요. 대충 쌤 두 명인가 네 명인가 그 문구를 적어서 내야 됐거든요 쌤한테. 근데 그거를 그 휴대폰 도우미가 듣고 부반장도 들었는데 그걸 제가 그때 학교를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안 알려주고 그거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애들이. 어떡해. 근데 그게 선생님이 갑자기 지금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루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끝났었어요. 그래서 학교 남아서 저 혼자 다 하고 갔거든요. 혼자? 네.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저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애들한테 이거 하는 동안 내일 학교에서 진짜 뭐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너무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뭐라 할 생각에. 그래서 다 하고 하니까 쌤이 이러신 거예요. 야 내가 애들 혼낼 테니까 너가 한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대충 잘 끝냈던 것도 있고 애들이 너무 싸우고 너무 제 말을 안 들어요. 약간 말을 해도 애들이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그냥 됐다 하고 많은 편인데 그리고 막 이동 수업 같은 것도 제가 애들이 가져가면 절대 안 가요. 불을 꺼야 돼요. 이제 불 끄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한번 말했어요. 근데 애들이 일주일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또 지금 싸우고 지금 연애 쪽으로도 애들이 난리가 나고 애들이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좀 사춘기라서 그랬죠. 아니 지은님은 활발하지 않아요? 이성 쪽에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애들 6년 동안 봤는데 그 정도 없고 그냥 내가 얘들이랑 왜 사귀? 그럼 애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어. 저기 보면서 좋네요. 앞으로 애들한테 힘내고 한숨부터 나와 한숨부터. 애들한테 말 좀 그냥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했는데 다른 거 없나? 그래도 이건 공개적이니까. 얘들아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화를 많이 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저한테 화 좀 그만 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2일 정도 말했어요. 이제 애들한테 야, 나 이제 2학기 하니까 화 안 낼게 라고 해서 옆반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한테는 이제 화 안 내고 있는데 이제 점점 화도 줄여보고 잘 해볼 테니까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다. 그 왜 바나나 협찬 들어오면 좀 하나씩 어. 준다고도 하지. 맞다. 어. 요즘 관심사 약간 바나나 우유 협찬 쪽에도 있는데 내가 받으면 내가 다 먹고 싶긴 하지만 내가 착하니까 뭐 다 한 명씩 돌려줄게. 오, 멋지네. 좋습니다. 맞죠. 다들 각자의 관심사가 다양하네요. 다음에는 캄보디아 동화 논판죽입니다. 자, 혹시 논판죽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네,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제 먹고 왔어요. 그래요? 와, 맛이 지은님, 어때요? 대단한. 네네. 어떤 맛이- 맛이 나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달지도 않고 그냥 짜지도 않고 어. 뭐라 해야 되냐 이걸.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이랑 어떤 음식이랑 비교할 수 있죠? 전혀 안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 없는 그런 맛? 그럼 엄마가 매일 해줘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시긴 한데 귀찮아하셔가지고 약간 어머니 친구분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러 간다고? 네. 아니 그리고 한동안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그 이모가 그 대용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맨날 이모한테 먹어요. 한마디. 맛있어요, 근데. 이모가 보면 안 되는데 다음에 안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맛있다잖아요. 맛있긴 한데 그만 먹고 싶어요. 그만 먹고 싶어요. 그럼 캄보디아에 자주 가나요? 아니요, 제가 4번 정도 가봤는데 4년 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음, 못 갔어요. 4년 전이면 그래도 꽤 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몇 번 정도 갔었어요? 4번 갔었어요. 그럼 캄보디아에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거 기억나요? 캄보디아에서 좋은 점은 네. 아이스크림이 맛있었다? 아이스크림? 네. 어떤 맛이길래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난 못 먹어봐서 그니까요. 그게 제가 오렌지 음료수 좋아해요. 오렌지 음료수 협찬. 자, 오렌지 음료수 좋아하는데 그 오렌지 음료수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오렌지 음료수 맛이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딱 먹는데 아랫부분은 크림이고 윗부분은 좀 오렌지? 그냥 약간 즙맛 났는데 맨날 그 부모님이 돈을 줘요. 그럼 제가 사와서 먹는데 밑에 부분 맛없어서 맨날 몰래 버렸거든요. 근데 들키진 않았고 뭐 그렇게 먹고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약간 그라데이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뭔가 진짜 신기하게 색깔이 쨍했어요. 완전. 그리고 약간 안 좋았던 점은 별로 없는데 이거 너무 거기 덥고 막 문 다 열어놓고 너무 개방적이다 보니까 온갖 벌레랑 친구 먹고 있었어요. 진짜. 진짜 그중에 도마뱀이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자고 있으면 또 어뱀이 막. 네. 아니 진짜? 저 자고 일어났는데 천장 보니까 도마뱀이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안 떨어져. 아니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제 도마뱀을 좋아했었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싫어해요. 그럼 다음에 언제 갈 거예요? 저 도마뱀 빼고? 진짜 저 곧 가는데 겨울 방학이나 근데 전 일주일 정도만 갔다가 올 거예요. 근데 한국에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캄보디아 말을 좀 하세요? 아니요. 오, 배웠긴 그래요? 아니, 제가 부모님이 저를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네. 제가 자꾸 까먹고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한국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캄보디아를 배워도 아침 되면 까먹어요. 근데 몇 마디 단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 아는 단어들이 있겠죠? 진짜 죄송한데 없어요. 없어요. 진짜? 진짜 없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는 어떻게 엄마도 생각해야죠. 어머니 한국말 잘하셔. 계속 한국말을 하셨구나. 한국말을 잘하셔서. 그렇구나. 그럼 말리카 씨는 다 알죠? 네, 우즈벡 말도 알고. 그럼요. 그럼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뭐라 할까요? 하고 싶은 말. 누구한테든 좋으니까. 인사하는지 우즈벡 말로. 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아살라무알이쿰. 네, 끝.
네, 끝. 설명을 해줘야지. 안녕하세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군요. 신단중학교에서 온 세 분과 함께 세 나라의 음식대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같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요. 자, 어떠한 이야기도 네네네. 좋고. 먼저 김지은 씨 좀 저요? 네네. 소감 약간 하기 전에 떨렸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편해진 느낌도 들고 이렇게 끝내기 아쉽죠. 너무 아쉽네요. 그죠? 그렇지. 아쉽죠. 좀 아쉽네요. 다음에 뭐 할 수 있으면 음. 할 수 있겠죠? 또 네. 또 부를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죠? 네. 하고 싶다는 얘기? 시간 되면 할 것 같아요. 오, 오케이. 다음에 고마워요. 그럼 한번 초대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꼭 캄보디아 단어를 좀 외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약속하세요. 네. 한마디만. 네. 한마디만. 그 다음에는 말리카 씨는 한번 소감 들어볼게요. 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됐는데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편해지고 또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점점 편해진 것 같았어요. 은혜님. 저도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김은혜님, 다음에 꼭 부를게요. 네. 말리카님도 다음에. 네. 네. 그럼요. 지훈님, 오케이. 자, 라디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라디오 하면서 뭔가 조금 내 주위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문화 가정을 보면서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 마을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 라디오에서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은혜님. 저는 제 주위에는 제 또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또래들 보면 다른 언어를 알긴 아는데 뭐 되게 간단한 욕이나 숫자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배울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리카님.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오고 막 외모가 조금 달라도 모두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다 예뻐요. 그죠? 자, 지은님. 질문이 뭐였죠? 주위에, 내 주위에, 다문화를 보는 시선.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다문화라는 걸 그냥 인식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약간 저도 다문화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애들이랑 갔다 보니까 저 가끔 다문화인 걸 까먹을 때도 있거든요. 까먹어요? 알고 보니까 맞다 나 다문화네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다문화든 말든 이렇게 다 같이 편하게 지내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거를 신경 써서 막 뭔가 걔를 더 안 해도 되고 그냥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다문화라고 해서 뭔가 얘 뭔가 말을 잘 못하네 이러면서 약간 더 배려해주는 그런 게 좀 더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똑같이. 다른 친구들은 혹시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떠오르는 이야기? 없어요. 없어요. 은혜님도?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 긴 시간이었어요. 그죠? 네.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재밌었어요. 처음에 동화 들을 때 들려주고 할 때 그때는 처음에는 너무 긴장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업을 시켜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잘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꽃들아 안녕.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꽃들에게 인사를 할 때 꽃들아 안녕.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해서는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그렇게 인사함이 100번 옳다. 저희 라이프러리 라디오도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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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옵니다. 신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빠이빠이. 바이.